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엄마의 빨강머리엔 30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앤의 삶에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다. The original title is An Epoch in Anne's Life. 앤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빨강머리엔 루시 모드 몽고메리 지음 Anne of Green Gables is written by Lucy Maud Montgomery.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앤 셜리! 네. 앤은 집 뒤쪽 박목장에서 연인의 오솔길을 따라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9월 저녁, 진홍빛 석양이 숲속 틈새와 공터마다 가득 들어찼다. 오솔길에도 여기저기 빗줄기가 내려앉았지만 대부분은 단풍나무 그림자에 덮여 어둑했고 전나무 아래는 투명한 포도주 같은 맑은 자줏빛 황혼으로 물들었다. 전나무 꼭대기를 스친 바람이 불어내렸다. 전나무가 만들어내는 저녁 바람 소리는 이 세상 어떤 음악 소리보다 더 아름다웠다. 소들은 길을 따라 얌전히 걸었고 애는 꿈꾸듯 그 뒤를 따라가며 마미온에서 전투 장면을 묘사한 대목을 거듭 소리내어 읊었다. 스테이시 선생님은 지난 겨울 영어 시간에 이 시를 아이들에게 외우게 했다. 애는 병사들이 열을 지어 돌격하고 창과 창이 격돌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며 승리라도 한 듯 환희에 휩싸였다. 불굴의 창병들은 패배를 모르네. 무너지지 않을 그들의 검은 숲이여. 이 대목에서 애는 황홀경에 빠져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은 채 서사 속 영웅이 된 자신의 모습을 좀 더 생생하게 만끽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다이아나가 베리신네 밭으로 통하는 문에서 나오고 있었다. 중요한 일이 있는 듯한 표정을 보고 애는 뭔가 새로운 소식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하지만 호기심이 앞서는 마음을 내색하지는 않았다. 오늘 저녁은 꼭 보랏빛 꿈 같지 않니, 다이아나? 살아있다는 게 정말 기쁘다는 생각이 들어. 아침에는 늘 아침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저녁이 되면 또 저녁이 더 아름다운 것 같단 말이야. 정말 멋진 저녁이야. 그보다 정말 굉장한 소식이 있어, 앤. 알아맞혀봐. 기회는 3번 줄게. 샬럿 길리스가 결국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구나. 앨런 사모님은 우리가 장식을 맡길 바라시고. 앤이 외쳤다. 아니야. 샬럿의 남자친구가 싫다고 할걸? 여태껏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사람도 없었고. 샬럿의 남자친구는 꼭 장례식 같다고 생각하나 봐. 그건 너무 평범해. 훨씬 더 신나는 일이라니까 다시 맞춰봐. 제인의 어머니가 제인에게 생일 파티를 열어주신대? 다이아나가 고개를 저었다. 까만 눈동자에 웃음기가 일렁였다. 도저히 모르겠어. 어젯밤 기도회가 끝나고 무디 스퍼전 맥퍼슨이 널 집까지 바래다주기라도 한 거야? 앤이 자신 없이 말했다. 앤의 말에 다이아나가 펄쩍 뛰었다. 아니야. 설령 그 기분 나쁜 애가 그랬다 쳐도 그게 무슨 자랑거리야? 내가 못 맞힐 줄 알았어. 엄마가 오늘 조세핀 할머니께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우리 둘 보고 다음 주 화요일에 샬롯타운에 와서 같이 박물관 구경 가자고 하셨대. 어때? 아, 다이아나, 그게 정말이야? 하지만 아주머니가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다니는 건 나쁘다고 말씀하실걸? 지난주에 제인이 화이트 샌즈 호텔에서 미국인들이 연 발표회에 이 인형 마차를 타고 같이 가자고 했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난 가고 싶었지만 아주머니는 나나 제인이나 집에서 공부하는 게 낫다고 하셨어.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 다이아나. 너무 속상해서 자기 전에 기도도 하지 않았다니까. 나중에 뉘우치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긴 했지만 말이야. 앤이 단풍나무의 몸을 기대며 속삭였다. 있잖아, 앤. 마릴라 아주머니한테는 엄마가 부탁드리면 보내주실지도 몰라. 그럼 우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난 박물관에 한 번도 안 가봤어. 다른 여자애들이 박물관에 다녀온 얘기를 하면 얼마나 부러웠다고. 제인하고 루비는 2번이나 갔다 왔는데 올해 또 갈 거래. 앤이 결연한 표정으로 다이아나의 말을 받았다.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히 정해지기 전까진 그 생각은 하지 않을래. 생각만 하다 실망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하지만 갈 수 있게 된다면 내 새 코트가 이때쯤 완성될 테니까 정말 기쁠 텐데. 말라 아주머니는 내게 새 코트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셔. 아주머니는 코트 한 벌이면 다음 겨울까지 충분하다고 새 원피스가 생긴 것만으로 만족하라고 하셨어. 원피스는 정말 예뻐, 다이아나. 감청색의 유행을 그대로 따라 만들었거든. 이젠 아주머니도 늘 유행대로 옷을 만들어주셔. 매슈 아저씨가 린드 아주머니에게 또 옷을 부탁하러 가게 할 순 없다고 하시면서 말이야. 정말 기뻐.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옷이 있으면 착해지기가 훨씬 더 쉽거든. 적어도 난 그래. 원래 착하게 태어난 사람들도 나랑 크게 다르지 않을걸? 하지만 매슈 아저씨가 내게 새 코트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셔서 마릴라 아주머니가 예쁜 파란색 천을 사오셨어. 그래서 지금 카모디에 있는 진짜 양장점에서 코트를 만들고 있지 뭐야. 토요일 밤에 완성될 거야. 일요일에 새 옷을 입고 새 모자를 쓰고 교회 신도석 사이를 걸어 들어가는 내 모습을 상상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 그런 상상은 아무래도 옳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야. 하지만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상상이 된다니까. 모자도 아주 예뻐. 모자는 카모디에 간 날 매슈 아저씨가 사주셨거든. 요즘 한창 유행하는 작고 파란 벨벳 모자인데 금세 끈과 술이 달려있어. 다이아나, 내가 쓴 새 모자도 우아해 보여. 너랑 잘 어울리고. 지난 주일에 내가 교회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데 네가 내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니 자랑스러워서 심장이 두근거렸다니까. 우리가 옷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잘못일까? 말라 아주머니는 큰 죄래. 하지만 정말 재밌는 얘기거리잖아. 마릴라는 애니 샬럿타운에 가도록 허락했고 베리 씨가 화요일에 데려다 주기로 했다. 샬럿타운까지는 50km 정도였는데 베리 씨는 그날 바로 돌아와야 했기에 아침 일찍 서둘러 출발해야 했다. 애는 그것마저도 즐거웠고 화요일 아침에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 있었다. 창밖을 힐끔 보니 유령의 숲 전나무 뒤로 동쪽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날이 화창할 게 분명했다. 과수원집 서쪽 다락방의 환한 불빛이 나무들 틈새로 비추었다. 다이아나도 일어났다는 뜻이었다. 애는 매슈가 불을 지필 즈음 옷을 다 입었고 마릴라가 내려왔을 때는 이미 아침 준비를 끝내놓았다. 그러나 너무 들뜬 나머지 아침을 거의 먹지 못했다. 식사가 끝나자 새 모자를 쓰고 새 코트를 입은 애는 서둘러 개울을 건너고 전나무 숲을 지나 과수원집으로 갔다. 베리 씨와 다이아나가 앤을 기다리고 있었고 셋은 곧 출발했다. 먼 길이었지만 앤과 다이아나는 모든 순간이 즐거웠다. 추수가 끝난 들판 위로 발그레한 햇살이 꾸물거렸고 그런 이른 아침에 촉촉하게 젖은 길을 달그락거리며 달리는 게 마냥 신났다. 공기는 선선하고 상쾌했다. 옅푸른 안개는 골짜기를 휘감아 언덕 위를 떠돌았다. 마차는 주홍빛 옷을 입기 시작한 단풍나무 숲을 지났고 어릴 때 짜릿한 공포의 몸이 오그라들었던 다리들을 지나 강도 건넜다. 항구가 길게 늘어선 해안도 돌고 비바람을 맞아 색이 바랜 어부들의 오두막들이 옹기종기 모인 곳도 지나갔다. 마차가 다시 언덕 위로 오르자 저 멀리 구불구불한 길이 완만히 올라가는 고원과 안개 낀 푸른 하늘이 보였다. 어디를 지나든 신나는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다. 정오가 다 되어 샬럿타운에 도착한 마차는 너도 밤나무집으로 방향을 잡았다. 큰 길에서 뒤로 물러난 곳에 있는 너도 밤나무집은 초록색 느릅나무와 가지를 길게 뻗은 너도 밤나무에 호젓하게 둘러싸인 오래된 멋진 저택이었다. 조세핀 할머니가 매서운 까만 눈을 반짝이며 문 앞에 나와 세 사람을 맞았다. 그래, 마침내 와주었구나, 앤. 고맙다. 얘들아, 많이도 컸구나. 나보다 더 크겠어. 전보다 훨씬 더 예뻐지고 말이다. 내가 말 안 해도 아마 잘 알고 있겠지만. 아니요, 정말 몰랐어요. 주근깨가 조금 줄어든 건 알아요. 그것만으로도 무척 고마워하고 있지만 다른 게 더 좋아지리라고는 기대조차 안 했는걸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기뻐요, 베리 할머니. 애니 환하게 웃었다. 베리 할머니의 집은 나중에 애니 마릴라에게 전한 표현에 따르면 굉장히 웅장했다. 베리 할머니가 점심 준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러 나간 사이 화려한 응접실에 남겨진 두 시골 아이는 몸둘 바를 몰라 했다. 궁절 같지 않니? 조세핀 할머니 댁에 처음 왔는데 이렇게 으리으리한 줄 몰랐어.
줄리아 벨이 이걸 봐야 하는데 자기네 집 응접실을 엄청 자랑하잖아. 다이아나가 작게 속삭였다. 벨벳 양탄자야. 커튼은 실크고. 내가 꿈꾸던 것들이야, 다이아나.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 사이에 있으니까 별로 편하지가 않아. 여기는 없는 게 없고 전부 다 굉장히 멋져서 상상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 가난한 사람들이 한 가지 위안 삼을 수 있는 게 그거거든. 상상할 거리가 훨씬 더 많다는 거. 앤이 음미하듯 한숨을 쉬며 말했다. 샬럿타운에서 보낸 며칠을 앤과 다이아나는 몇 년 동안이나 추억으로 떠올렸다. 처음부터 끝까지 즐거운 일들 뿐이었다. 수요일에 조세핀 할머니는 앤과 다이아나를 박람회장에 데려가 하루 종일 구경시켜 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앤은 마릴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 근사했어요. 그렇게 재밌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어떤 게 제일 재밌었는지 가리기 힘들 정도예요. 말이랑 꽃이랑 자수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조시파이가 레이스 뜨기에서 1등상을 받았어요. 그 애가 상을 받아서 전 정말 기뻤어요. 제가 기뻐했다는 게 또 기뻤고요. 제가 조시의 성공을 기뻐한다는 건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지 아주머니? 하머온 앤드루스 아저씨가 그라벤슈타인종 사과 부문에서 2등을 했고 벨 장로님이 돼지로 1등을 차지했어요. 다이아나는 주일학교 교장선생님이 돼지로 상을 받는 게 웃기다고 했지만 전 왜 웃긴지 모르겠어요. 아주머니도 웃으세요? 다이아나는 앞으로 장로님이 진지하게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생각이 날 거래요. 클라라 로이스 맥퍼스는 그림 부분에서 상을 받았고 린다 아주머니는 수제 버터와 치즈 부분에서 1등을 했어요. 에이버니 사람들이 상을 많이 받았죠? 린다 아주머니도 그날 거기 오셨는데 온통 모르는 사람들 뿐인데 잘하는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니까 제가 아주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수천 명은 됐나 봐요, 아주머니. 그러니까 제가 너무 하찮은 존재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베리 할머니가 저희를 데리고 경마를 관람하러 가셨어요. 린다 아주머니는 가지 않으셨고요. 경마는 혐오스럽다고 경마를 멀리에서 좋은 본보기로 보이는 게 신도로서 본분을 다하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사람이 워낙 많아서 린다 아주머니가 안 계시다고 티가 나곤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경마를 너무 자주 보진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흥미진진해서 푹 빠질 것 같았거든요. 다이아나는 너무 들떠서 빨간 말이 이긴다는데 10센트를 걸겠다고 하지 뭐예요? 그 말이 이길 것 같진 않았지만 전 내기는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박람회 이야기를 앨런 사모님께 전부할 생각이었는데 내기를 하면 그 얘기는 못할 것 같았거든요. 목사님 부인에게 말하지 못할 일이면 분명 잘못이잖아요. 목사님 부인과 친구가 되는 건 양심이 하나 더 생기는 거나 똑같아요. 게다가 내기를 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던 게 빨간 말이 이기는 바람에 제가 자칫 10센트를 잃을 뻔했다니까요. 그래서 착한 일은 그 자체가 보상이라고 하나 봐요. 열기구를 탄 사람도 봤어요.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날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주머니? 정말 신나겠죠? 점치는 사람도 봤어요. 10센트를 내면 작은 새가 그 사람의 운이 적힌 종이를 물어다줘요. 베리 할머니가 저하고 다이아나에게 10센트씩 주시면서 운이 어떤지 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피부가 검고 엄청나게 부자인 남자랑 결혼한대요. 또 물을 건너가 살게 될 거고요. 그때부터 피부가 검은 남자들을 자세히 살폈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벌써 그런 사람을 찾기는 너무 이르잖아요. 아, 절대 잊을 수 없는 하루였어요, 아주머니. 너무 피곤해서 밤에 잠도 못 잘 정도였어요. 베리 할머니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손님방을 주셨어요. 방은 정말 우아했지만 손님방에서 자보니 어쩐지 제가 늘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아주머니. 어른이 되어 간다는 건 그런 나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어릴 땐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소원들도 막상 이루어지면 상상했던 절반만큼도 멋지거나 신나지 않는 것 같아요. 목요일에 아이들은 마차를 타고 공원까지 산책을 나갔고 저녁에는 베리 할머니를 따라 유명한 오페라 여가수가 노래하는 음악회에 갔다. 앤에게는 기쁨이 반짝반짝 눈앞에 펼쳐지는 저녁이었다. 아, 아주머니,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찌나 설레던지 말도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전 넋을 잊고 말없이 앉아만 있었어요. 셀리츠키 부인은 더없이 아름다웠고 하얀 세틴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장식까지 달고 나왔죠. 하지만 노래가 시작되자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때 기분을 뭐라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착해지는 게 이제 힘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별을 올려다볼 때와 비슷한 기분이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는데 그건 너무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어요. 공연이 모두 끝났을 땐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평범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더니 할머니는 길 건너 식당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좀 나아질 거라고 하셨어요. 대답이 좀 시시하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아이스크림도 맛있었고요, 아주머니. 밤 11시에 거기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니 정말 근사했고 자유를 만끽하던 기분이었어요. 다이아나는 도시 생활이 자기한테 딱 맞대요. 베리 할머니가 저는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잠자려고 침대에 누워서 생각을 해봤죠. 뭔가를 생각하기에 딱 좋은 때잖아요. 그리고는 결론을 내렸어요, 아주머니. 도시 생활은 제게 맞지 않고 그래서 기분하는 거였어요. 가끔 밤 11시에 멋진 식당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건 좋지만 매일매일을 생각하면 밤 11시에 동쪽 다락방에서 푹 자는 편이 더 좋아요. 여기서는 자는 동안에도 지붕 위에 별이 반짝이고 바람은 개울을 건너 전나무 숲으로 불어온다는 걸 알잖아요. 다음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 베리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베리 할머니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잘 웃으세요. 제가 아주 진지한 얘기를 해도요. 그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머니. 제가 웃기려고 무슨 말을 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할머니는 정말 친절하신 분이고 우리를 아주 훌륭하게 대접해 주셨어요. 금요일이 되자 베리 씨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다. 조세핀 베리 할머니가 작별 인사를 했다. 즐겁게들 지냈는지 모르겠구나. 정말 재밌었어요. 넌 어땠니, 앤? 한순간 한순간이 모두 즐거웠어요. 앤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노부인의 목을 끌어안고 주름진 뺨에 입을 맞추었다. 다이아나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기에 앤의 거리낌 없는 행동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하지만 조세핀 베리 할머니는 기뻐했고 베란다에 서서 마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그러고는 한숨을 쉬며 커다란 집으로 들어갔다. 생기 넘치는 아이들이 들었다 난 자리는 무척 쓸쓸했다.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조세핀 베리 할머니는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은 절대 신경 쓰지 않는 다소 이기적인 노인이었다.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지 즐거움을 주는 건지로만 사람의 가치를 따졌다. 앤도 즐거움을 주었기 때문에 노부인의 호의를 듬뿍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앤의 재미있는 말솜씨보다 생기발랄한 열정과 솔직한 감정, 애교 어린 태도와 다정한 눈과 입술에 더 마음이 끌렸다. 조세핀 베리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다. 마릴라 커스버트가 고아원에서 여자아이를 입양했다기에 멍청한 노인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실수를 저지른 건 아니네. 앤 같은 아이와 한 집에서 산다면 나도 더 행복하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될 텐데. 앤과 다이아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처음 출발할 때만큼이나 즐거웠다. 아니 사실은 길 끝에 자신을 기다리는 집이 있다는 생각에 더 즐거웠다. 마차는 해즐역의 화이트 샌즈를 지나 바닷가길로 들어섰다. 저 너머 에이번리 언덕들이 샛노란 하늘을 배경으로 거무스름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뒤쪽으로는 바다 위로 떠오른 달이 밝고 아름답게 빛났다. 길이 굽어진 곳마다 파고 들어온 작은 만에서 잔물결이 춤을 추듯 찰랑였다. 저 밑에서 파도가 바위 위로 부드럽게 철썩이며 부서졌고 상쾌한 공기 중에는 코끝을 쏘는 바다 냄새가 가득했다. 살아있다는 것도 집에 간다는 것도 참 좋다. 앤이 숨결처럼 속삭였다. 개울에 놓인 통나무 다리를 건널 때 초록지붕집의 부엌에서는 앤이 돌아온 것을 반기듯 불빛이 깜빡였고 열어둔 문 안에서는 은은한 난로불이 쌀쌀한 가을밤을 가르며 붉은 온기를 전했다. 앤은 발걸음도 가볍게 언덕을 달려 부엌으로 뛰어들었다. 따뜻한 저녁 식사가 차려진 식탁이 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릴라가 뜨개질 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 왔니? 네. 돌아오니 너무 좋아요. 전부 다 입을 맞춰주고 싶어요. 시계한테도요. 아주머니 통닭구이네요. 절 주시려고 한 건 아니시겠죠? 앤이 기쁨에 들떠 말했다. 넣어주려고 한 거지. 오늘아 배가 고팠을 테니 맛있는 걸 먹고 싶을 게 아니냐. 어서 옷이랑 갈아입어라.
오라버니가 오시는 대로 저녁을 먹자꾸나. 돌아와서 기쁘구나. 내가 없는 동안 어찌나 허전하던지 나흘이 이렇게 긴 줄 몰랐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애는 매슈와 마릴라 사이의 난로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들려주었다. 애는 행복하게 이야기의 끝을 맺었다. 정말 멋진 시간이었어요. 제 평생의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잘 들었나요? 앤에게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앤에게 가장 좋았던 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네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